올 상반기 내내 소위 버티기로 일관해왔던 유통업계가 코로나 재확산 가능성의 울상입니다. 바닥을 딛고 이제 좀 회복되나 싶던 실적에 또다시 찬물을 끼얹는 건 아닌지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고영욱 기자입니다. 이번 광복절 연휴 기간 국내 주요 백화점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6%나 늘었습니다. 지난 2분기 신세계가 400억 원대 적자를 기록했고 롯데쇼핑과 현대백화점도 간신히 적자를 면한 점과 비교하면 눈에 띄는 회복세입니다. 유통가 안팎에선 이대로라면 해볼만 하다는 말들이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기대도 잠시, 연휴 막바지 코로나19가 2차 대유행 조짐을 보이면서 또다시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대형 유통업체들은 최대한 감염 예방에 힘쓰고 있지만 업종 특성상 비대면 체제로 바꾸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업체 특성상 가장 고객들을 많이 접하는 쪽이잖아요. 걱정되는 부분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문 닫고 다 포기할 수는 없는 거니까. 비대면 유통 채널도 긴장하긴 마찬가지입니다. TV 홈쇼핑들은 일찌감치 가을 겨울 의류를 선보이며 실적 올리기에 나섰지만 정부의 외출 자제 권고가 자칫 소비 심리 위축으로 이어질까 걱정이 큽니다. 이커머스 기업들이 국내 여행 활성화 정책에 맞춰 진행한 숙박료 할인 대전은 정부의 쿠폰 지급이 중단되면서 시작부터 삐걱대고 있습니다. 정부 쪽으로부터 공지를 받은 거는 진행은 하되 원래 9월, 10월 예약 상품이었거든요. 그 기간을 늘리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 같아요. 예. 코로나19 2차 대유행 가능성이 커지면서 유통업계의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고용욱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등 코로나 방역이 다시 강화되면서 근근히 버텨왔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또한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김선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또다시 폭증하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 사이에선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반짝 살아났던 내수 경기가 다시 꽁꽁 얼어붙을 것이란 우려 때문입니다. 실제로 코로나 재확산 조짐이 보이면서 이미 식당엔 손님들의 발길이 끊기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괜찮아질라 그러다가 그리고 사실은 그 재난지원금 나가지고 좀 경제가 좀 살아나긴 했거든요. 다시 또 이렇게 되고 이러니까 손님이 없죠. 알바도 못 쓰고. 올해 2분기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업황 BSI를 보면 1분기보다 30.7포인트 급등했는데 긴급 재난지원금 등으로 내수 경기가 다시 살아난 데 따른 효과라는 분석입니다. 그러나 국민 대다수가 재난지원금을 대부분 소진한 데다 정부가 지난 임시공휴일 연휴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발행한 외식 숙박 할인 쿠폰마저 당분간 사용이 중단되는 등 소비진작 카드는 더 이상 쓸 수 없는 상황. 이에 따라 3분기 BSI는 다시 하락세로 돌아설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재확산으로 중소기업들의 고민도 커졌습니다. 인천공항 쪽이 면세점 영업을 안 하다 보니까 매출이 아예 제로가 돼버리니까 빨리 안정이 돼서 전 매출로 다시 돌아가면야 당연히 좋겠지만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소 제조업체들의 공장 가동률도 수출 부진과 내수 경기 침체로 5개월 연속 70% 선을 밑돌고 있는데 이대로 가면 공장 가동률이 3분기에 더 하락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따라서 정부의 장기적인 지원책이 절실해졌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만기 대출 원금에 대한 연장이라든지 그다음에 고용유지지원금이 9월 말로 끝나는데 90% 지원금 부분이 이 부분도 금년 말까지 좀 더 지원 기간을 연장해 주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코로나 재확산으로 많은 중소기업들과 소상공인들이 존폐의 기로에 선 상황.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지원책에 얼마큼 반영하는지가 앞으로의 관건입니다. 한국경제TV 김선엽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조짐에 진단키트와 원격 의료 시장도 술렁이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검사자가 대거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1차 유행 당시처럼 시장 전망이 밝지만은 않을 거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유를 김수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3일부터 코로나19 1일 신규 확진자 수는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닷새 동안 신규 확진자 수를 더하면 991, 1000명에 가까운 규모입니다. 지난 7월 15일 이후 소폭 감소 추세를 보이던 검사자 수도 덩달아 급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주 서울과 경기도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권고했고 이를 다른 지역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검사 수요와 비대면 중요성이 커지다 보니
진단키트 원격 의료 시장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마냥 긍정적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코로나19 진단키트 긴급 사용 승인 업체는 지난 3월 10여 개가 되지 않았지만 8월 초에는 150여 개에 이릅니다. 독감과 코로나19의 감별을 위해서라도 하반기 진단키트 수요는 꾸준하겠지만 여러 기업이 난립하는 만큼 고품질 제품을 생산하는 소수만 살아남을 가능성이 큽니다. 원격 의료도 제한적이라는 전망입니다. 해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원격 건강 상담이나 원격 진료가 앞으로 필요할 수도 있고 또 확대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국내의 기존 환자들이 현재 병원을 방문하던 것 대신에 원격 진료나 상담으로 넘어가는 것은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격 의료 플랫폼 마련 예산 문제에 의료사고 위험도 있어 당장은 특수한 상황에 한해 제한적으로 확대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진단키트와 원격 의료 관련 시장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지만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 분석입니다. 한국경제TV 김수진입니다. 코로나19 재유행 우려에 재택근무와 원격 수업 또한 당분간 불가피해졌습니다. 이 같은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은 발빠른 대응에 나섰습니다. 유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5살 아이의 엄마이자 직장인인 서유리 씨. 신학기를 맞아 자녀의 어린이집 등원을 결정했지만 코로나19가 재유행 양상을 보이면서 가정보육 기간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막 물놀이도 하고 그럴 시기인데 이번 연도 내내 못하고 있으니 이게 언제 끝날지 장담이 없으니까 그게 너무 안쓰럽고. 코로나19가 재확산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등교계약 철회 등 사회적 혼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SK텔레콤 등 기업들도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재택근무로 전환했고 공공기관도 근무 인원을 제한하는 내용을 권고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듯 기업과 학교를 중심으로 비대면 서비스 수요 증가가 예상되면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의 움직임도 분주해졌습니다.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알서포트는 상반기 트래픽 증가에 맞추어 서버 증설을 마친 터라 당분간은 문제없다는 입장입니다. 천재교육은 홈스쿨링 서비스 무료 개방 기간을 2학기까지 연장한다고 밝혔고 YBM넷은 대학들이 원활하게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강화된 학습 관리 시스템을 제공한다는 방침입니다. 대학교 같은 경우도 오프라인 수업을 거의 못하고 있잖아요. 그거와 발맞춰서 이제 저희가 온라인으로 좋은 프로그램을 대학에 제공을 한다든지 또는 오프라인 학원을 다니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오프라인과 거의 유사하게 학습 효과가 날 수 있는 온라인 학습을 교수 개발법을 계속 개발을 해서 앞으로 또 한 번의 이러한 불행한 사태가 오더라도 학습자로서 별 지장 없이 공부할 수 있는 완벽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커지는 전자상거래 시장 공략을 위해 기술 고도화에 나선 곳도 있습니다. 카페24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최신 기술을 접목해 초보자도 쉽게 전자상거래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계획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기업들의 노력이 주목받고 있지만 이로 인한 불편함은 공식 치료제나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경제TV 유호성입니다.